예, 오늘의 정치 토픽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재명에게 대던 죄 유동규 보복이 시작이 됐나. 자, 이거 참 흥미로운, 글쎄요, 흥미롭다는 표현이 좀 어쩔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정권 들어서면서 좀 여러 가지 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재명이 자기의 재판 중단시킨 것을 없애려고 뭐 공소 취소를 하거나 면소를 하거나 하려고 막 하죠. 예를 들어서 대북 성공 공소 취소가 되면은, 지금 그걸 시도를 하는데 실제로 되면은 그 공범인 이화영까지 혜택을 받습니다. 이화영, 이게 대북 성검이 이 특가부상 뇌물죄여서 징역 10년 이상짜리인데, 이화영은 다른 혐의로 뭐 뇌물 받은 이런 혐의 같은 걸로 7년 8개월 지금 살고 있죠. 거기다가 특가법상 뇌물죄까지 엎어지면은 거의 평생을 감옥에서 있어야 되는데, 이거 이재명이 자기 죄를 털어버리기 위해서 공소 취소를 하면은 이재명 것뿐이 아니고 이화영 것도 같이 털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 공범들이 굉장히 지금 여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자들 죄 없어진다고. 그 정진상, 대장동이나 여러 군데 공범인 정진상도 마찬가지고, 김용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대장동에서 또 다른 사람이 한 사람 있죠. 남욱 변호사.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때 대장동 때 남욱 변호사가 최근에 또 재판 진술을 바꿨습니다. 이제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니까, 그때는 진실을 말하다가 이재명이 집권을 하니까는 갑자기 진술을 바꿨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자기도 공범이니까 뭐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뭔가 이재명이 빠져나가면은 자기도 같이 이제 빠져나가려고 잘 봐달라 이 이야기죠. 대장동도 민간업자 남욱이 2022년 11월 달에 열린 재판에서는, 그때 윤석열 정부가 갓 시작됐을 때죠. 그때 재판에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한테 3억 원을 자기가 줬다. 그리고 당시 유동규가 높은 분들에게 전달할 돈이다 했다. 그리고 그들을 형들이라고 지칭해서 정진상, 김용 두 사람에게 주는 돈으로 알고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죠. 자기가 직접 유동규가 높은 분들에게 전달할 돈이야 줘. 그분 형들한테 줄 거야. 이렇게 해서 3억 원을 주면서 그 두 사람이 정진상, 김용이다. 이렇게 내가 알고 있었다. 김용, 정진상한테 가는 돈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죠. 그런데 며칠 전 재판에서는 남욱이 정진상에게 유동규가 돈을 줬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자기한테 받은 돈을 정진상에게 줬다는 얘기는 이후에 수사 과정에서 검사를 통해 들은 것이고, 유동규가 정진상에게 돈을 줬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마음으로 그때 진술한 것이지, 당시 직접 확인하거나 경험한 사실은 아니다. 그때는 유동규에게 다 들었다고 해놓고는 지금은 이제 그 발을 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이 검찰이 기소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TF에서는, 자,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가 재차 확인됐다. 우리는 검찰이 정진상과 김용 그리고 이재명을 구속하기 위해서 뭐 유동규의 벌건 범죄 사실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거짓 진술을 해야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그래서 이것도 또 이제 이 공소 취소를 뭐 하든지 이렇게 뭐 털어버리려고 하는 그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유동규는 지금 어떨까? 유동규 최근에 언론에 거의 안 나왔죠. 안 나왔는데 잘 아시다시피 원래는 이 대장동 사건에 관여를 했었고 이재명의 특권이었죠. 근데 이재명이 나중에 유동규하고 이제 거리 두려고 내 특권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여러 가지 유동규와 거리를 두니까 유동규가 변심을 한 거죠. 변심을 해서 이재명의 킬러, 이재명 저격수로 막 나섰습니다. 그리고 재판정에서도 아시다시피 법정에서 이재명 씨 이렇게 부르면서 서로 째려보기도 하고 감정 싸움까지 하고, 그리고 유튜브 같은데 유동규 씨가 출연을 해서 계속 이재명 저격수 역할을 했죠. 그리고 그때 이 개항 어뢰 또 출마한다는 그런 시도도 했었고,
어쨌든 이재명 저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동규 씨도 그 전에는 이재명에 대한 충성파였죠. 이재명이 그때 뭐 집권을 하면은 자기는 국정을 기조실장으로 갈 거다. 이런 말을 또 주변에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털어졌는데 유동규 씨가 지난번에 6월 27일에 이제 6월 3일에 이재명이 당선됐죠. 6월 27일에 대장동 일당 배임 사건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는 범죄에 가담을 했고 처벌은 그런데 달게 받겠다. 일단 호소를 합니다. 법원에 뭐라고 호소를 하냐면은 민간업자 결심 공판에서 4분 동안 마이크를 잡고 유동규는 법대 앞에 일어서서 양손을 깍지 껴서 맞잡고 고개를 숙인 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서 가담하게 되면서 많은 범죄에 연루가 됐다. 저도 잘못한 책임이 있다. 그에 대한 처벌을 달게 받겠지만 개인의 금전적 이익이 아니라 이재명 성공을 위해서 그랬다. 그리고 이재명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서 그랬다고 하면서 눈물을 삼키기도 했다. 이 당시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이재명을 위해 살다 보니 빚을 졌고 빚을 져가면서까지 이재명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 노력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단 검찰은 징역 7년, 벌금 17억 4천만 원을 구형을 했고 그러니까 유동규가 마지막에 최후 진술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최후 진술을 하면서 마치 이재명이 들으라는 식으로 나는 이재명을 위해서 사실상 충성을 다 하다가 이렇게 된 거다. 고 이제 이재명 정권이 출범을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결국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에게 일종의 뭐 선퇴를 호소하는 그런 식의 메시지를 냈는데 그게 소용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동규도 이미 이재명에게 찍혔기 때문에 오늘 경기 가천경찰서가 유동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일단 구속은 하지 않았지만 검찰에 넘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뭐냐면은 유동규 본부장이 지난 4월 7일 그러니까 선거가 한참일 때 그리고 16일 가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집회에서 그때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연설을 한 혐의. 또 같은 달 4월 14일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서울 여의도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지지하고 이재명 후보를 반대하는 발언을 한 혐의. 자, 이런 선거운동 위반, 선거법 위반이다. 그래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유동규. 그리고 이것은 좌파단체에서 또 고발을 한 사건이기도 하고 이 경찰이 그것을 수사를 해서 검찰로 넘겼습니다. 부정선거운동 혐의, 선거운동 기간 위반 이런 걸로 넘겼는데 자, 이 유동규 씨의 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유동규 씨가 어떤 처지가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일종의 보복이 유동규 씨뿐이 아니고 이재명에게 이재명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진술이나 증언을 했던 사람들, 근데 진실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죠. 진실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어떤 또 불이익을 당할지도 또 하나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사안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